안녕하십니까. 고지학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고령화 주제 2탄이 되겠습니다. 노인 기준,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1981년에 노인복지법에 노인 기준을 만 65세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그 만 65세 노인 기준이라고 하는 게 1889년에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 지역이죠. 프로이센 총리 비스마르크가 연금 제도를 만들면서 노인 기준을 65세로 만들었다.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을 해산시켜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비스마르크가 생각해낸 당근책이 바로 연금 제도였는데, 그 당시에 프로이센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1세,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45세일 때 만 65세 노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러니까 뭐 국가 재정 부담이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보험료율도 1%대밖에 안 됐고, 사실상 뭐 65세까지 장수를 하더라도 뭐 용돈 수준의 이제 연금을 지급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던 건데, 국제연합 유엔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노인 기준을 이 비스마르크가 만든 만 65세에 맞췄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만 65세가 노인 기준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81년에 노인복지법에다가 만 65세 이상을 노인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1981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6세에서 67세 사이였거든요. 지금은 85세 정도 돼요. 거의 뭐 45년째 노인 기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평균 수명은 20살 이상 늘어났다. 그러면은 이게 노인 기준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 노인 기준을 계속 유지를 할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복지 체계에 무려 만 65세 기준으로 해서 적용되는 복지 항목이 무려 20가지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공공, 노인 일자리, 각종 경로 우대 제도. 그래서 우리 재정이 감당을 못한다. 이미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제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복지 제도로 새롭게 늘리거나 복지, 예를 들어 뭐 기초연금이나 뭐 노령연금의 그 수급액을 늘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복지 재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에 대한민국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조만간 커질 거다. 그래서 노인 기준 연령을 올려야 된다라는 데 대한 공감대는 다 형성이 돼 있어요. 제가 하여튼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몇 살로 올릴 거냐? 어떤 방식으로 올릴 거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올해 초 업무 계획에서 사회적인 논의를 본격화하겠다. 노인 기준 연령을 몇 살로 올릴 거냐? 어떤 방식으로 올릴 거냐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한 상태고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한번 선진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사한 인구 구조를 갖고 있다. 대만도 우리가 작년 말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최근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노동 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정년이 만 60세, 근로기준법상 만 60세로 돼 있는데, 대만은 만 65세였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에 만 65세 정년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정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왜 그러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노동력 부족이 가속화될 거다. 그래서 이제 만 65세가 돼 가지고 정년을 맞은 근로자가 사용주랑 협의를 해서 퇴직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은 사실 노동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나라예요.
상당히 노동 유연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 정년의 의미가 별로 없는 나라예요. 이미 1978년에 정년이 70세였어요. 그리고 86년에는 정년 제도 자체를 없앴어요. 나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미국에서는 내가 뭐 85세든 95세든 100세가 넘었든 능력만 되면은 얼마든지 사용주와 협의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만큼 노동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거죠.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 2011년에 역시 정년 제도를 없앴어요. 아주 특수한 직업에는 정년이 있어요. 경찰관이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비행기 조종사 같은 경우. 그거는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런 육체적인 능력이 이 직업의 어떤 역할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직종 몇 가지는 정년이 있지만은 나머지 사무직이라든가 정년을 풀었어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은 우리보다 정년이 5 년이 길죠. 만 65세 정년인데 토요타 자동차라든가 일부 대기업에서는 지금 70세 고용을 의무화하겠다. 이거는 이제 민간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민간 차원에서 그런 거고 일본 정부도 장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방안들이 지금 다양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만 65세 정년인데 2030년까지 67세로 늘리기로 이미 법안이 통과가 됐고 일각에서는 만 70세로 늘리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 정년이 지금 만 64세고 싱가포르는 만 63세인데 역시 2031년까지 지금 만 65세로 늘리기로 지금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선진국들은 정년이 뭐 만 65세 이상인 나라들이 이미 많다.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런 나라들이 많고 정년을 없앤 선진국도 여러 나라가 있다. 그만큼 어떤 고령화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노동력의 부족을 정년을 연장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뭐 형식적으로는 지금 노인이죠. 육체적으로는 저는 그걸 과연 노인으로 부를 수 있을까? 좀 의문이지만은 어쨌든 만 65세 이상 한국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하나금융연구소가 올해 초에 50대, 60대 대한민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50대, 60대가 생각하는 노인 기준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만 73세를 노인 기준으로 삼자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외모도 그렇고 건강 상태도 그렇고 너무 젊어졌다라는 답변이 50대는 69%, 60대는 75%가 나왔어요. 그래서 만 73세를 노인 기준으로 한다. 다음에 서울시에서 2022년에 3년 전이죠. 서울시, 서울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적이 있었는데 서울시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만 72.6세였어요. 만 72.6세.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역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노인 기준을 얼마로 하는 게 적당하냐라고 했을 때 만 71.6세였고요. 다음에 가속 노화라는 그런 개념을 제안을 해 가지고 주목을 받았던 서울대병원의 정의원 교수죠.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 건강 상태, 기대 수명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77세까지 노인 기준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다음에 노인들 단체죠. 대한노인회라고 하는 노인들 단체가 있는데 거기 회장이 구형그룹의 이중근 회장이에요. 구형그룹은 아시겠지만은 그 직원들이 자녀를 낳으면은 한 명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지급을 해 가지고 화제가 됐던 그 부동산 기업인데 구형주택이라고 하는 임대주택으로 유명을 하죠. 그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제안한 게 뭐냐.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만 65세 노인 기준인데 지금 1년에 한 살씩 늦춰 가지고 75세로 연장을 하자라고 정부에 공식 제안을 했어요. 제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매년 1년씩 상향 조정해 75세로 높여 노인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이 지금 정년은 뭐 60세지만은 뭐 대부분 이 정년 퇴직을 했던 뭐 아니면은 뭐 자영업에 종사를 하든 다른 일을 하든 60세가 넘어서도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5세부터 75세까지 10년 동안 더 생산 현장에 묶어 두자 노인들을.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 그래서 65세, 66세 부터는 자기가 이 직장 생활할 때 피크 임금의 한 40%를 지급을 하고 이걸 점점 낮춰 가지고 만 75세가 됐을 때는 피크 임금의 한 20% 정도를 받는 그 정도의 어떤 임금 체계를 정해서 10년 동안 더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노인 인구가 1 년에 한 50만 명, 60만 명이 줄어들어요. 노인 인구, 노인 기준 나이가 1 년에 한 살씩 올라가기 때문에 노인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한 10 년이면은 뭐 자연 사망하는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10 년이면은 700만 명, 800만 명 정도의 노인 인구를 줄일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생산 가능 인구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고 노년 부양비가 떨어진다. 즉 생산 가능 인구가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노인 기준 인구를 올리자라고 하는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자라고 하는 지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와 있다.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도 뭐 1 년에 한 살씩 늦추자라는 그러니까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의 제안부터 1 년에 4 개월씩 늦추자. 그러면은 3 년에 한 살이 늘어나는 거예요. 3 년마다 노인 기준 연령을 3년 뒤에 만 66세, 6년 뒤에는 만 67세, 9년 뒤에는 만 68세 이런 식으로 하자. 뭐 KDI의 어떤 뭐 연구원 같은 경우는 뭐 10 년에 한 살씩 늦추자 뭐 이런 이제 제안도 했는데 10 년에 한 살씩은 좀 너무 좀 속도가 느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 다음에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그럴듯한 제안인데 미국의 경제학자 워렌 샌더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대 여명 내가 앞으로 살 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노인 기준을 만들자. 기대 여명 15 년. 내가 앞으로 살 날이 15년 남은 그 시점부터를 노인으로 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81 년에 에 우리 정부가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기준을 만 65세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때 평균 수명이 66세, 67세였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 평균 수명은 84.3 세예요. 거의 20 년이 늘어났어요. 45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노인 기준은 분명히 올려야 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이 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지만 만 72세, 만 73세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이 워렌 샌더슨이 말한 기대 여명 기준으로 내가 앞으로 살 날이 15년 남은 그 시점부터를 노인 기준으로 삼자라고 했을 때 희한하게도 통계청의 장래 추계 인구를 반영해 가지고 뽑아 봤더니 72.5 세. 그러면은 워렌 샌더슨이 이야기한 기대여명, 내가 앞으로 살 날이 15년 남은 그 시점을 노인 기준으로 삼으면은 지금 대한민국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사회적인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라고 지금 애고한 상태고 그러면은
노인 기준을 72세나 73세에 맞춰서 설정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뭐 2년에 1년씩 한 살씩 늦춰 가지고 뭐 한 15년에 걸쳐서 그렇게 맞출 거냐. 요런 방법만 사회적인 합의를 하면은 쉽게 노인 기준을 올릴 수가 있다.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릴 수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려면은 그걸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라든가, 또 정년을 연장했을 때 임금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계약제 형식으로 할 거냐, 임금 피크제 형식으로 할 거냐, 이런 그 노인들의 일하는 방식과 임금 체계에 관한 합의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부작용 없이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을 하고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면서 저출생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자의 경제버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